안녕하세요. 보타임엔의 미국은 지금입니다. 4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현명한 국가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폭도들을 따르거나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팍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데릭 쇼븐 재판이 정치화된 것을 비난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편결을 유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편결은 배심원들을 협박한 폭도들에 의하여 유도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한편의 정치 드라마와 같은 데릭 쇼븐의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된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개의 비디오 테이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작년 5월 미네아폴리스 거리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데릭 쇼븐 경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리는 과정이 있는 비디오가 전부인 것입니다. 결국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은 비디오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반응을 하였으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의도하는 대로 겁에 질리는 상황으로 몰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데릭 쇼븐 경관이 잔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배심원단도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새롭게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비디오 한 개가 모든 사실을 다 보여주며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사 비디오를 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배심원들 판결이 맞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심원들이 청취한 그 한 개의 비디오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디오에는 하나도 사실에 입각한 이성적인 증거물은 없습니다. 즉 데릭 쇼븐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배심원의 판결은 감정과 여론과 주변의 폭도들에 의한 위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여러분과 저희들은 모르고 있고 단지 사건에 대한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사법부가 설사 재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이 판결을 뒤집어지기는 어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의 사법제도의 붕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의 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그의 죽음은 새로운 정치운동의 중심이 되어버렸으며 정치꾼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일반 대중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를 통제하고 국가 정체성을 영원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이며 많은 정치가들이 재판 결과를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진실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그간 법치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데릭 쇼븐의 기소 뒤에 그를 유죄 판결하기 위하여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민주당 중진인 워럴스 의원의 경우에는 멀리서부터 재판정이 있는 곳까지 가서 배심원들이 감히 겁도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들은 폭동을 해야 된다고 선동을 하였으며 배심원들이 판결을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서 해당 관할 지역인 미네아폴리스의 시장은 피고의 변호사가 사건 요약을 하기도 전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어느 누구도 피고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또는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었으며 심지어는 피고 주변에 살해 협박까지 하면서 판결을 유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요약은 이상과 같으며 대부분의 논설은 터커 칼슨 팍스뉴스의 진행자와 여러 평론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에 의하여 조 바이든 행정 100일 만에 실업자가 100만 명이 줄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된 배경을 들여다보니 실업자 보험급여 신청이 100만 명이 줄어서 그만큼 100만 명이 취업이 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새로운 실업자 수당에 대하여 아이디를 새로 업로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아이디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착오가 발생하여 실업수당 보험금이 지급이 중단된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신청을 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신청의 그 처리 기간이 4 내지 5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4개월 동안은 돈이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여 100만 명이 취업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수당은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다 지급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생활이 걱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의 사살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하여 조지 플로이드 등등의 많은 사건들이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관에 의하면 백인 살인 피해자의 10%만 경관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있으며 흑인은 불과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편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흑인이 백인의 13배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흑인들은 흑인에 의하여 총을 맞아 죽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권들이 개입하여 백인이 마치 흑인을 사살하는 것이냐 보도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정오범죄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94대1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이름은 반아시안 증오 법률입니다.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타민족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시아인 여성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와이 상원 소속인 민주당원인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입법을 하여 94대1로 오늘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에는 일부 아시아인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일반적인 폭력 범죄로만 취급이 되었으나 이제는 연방법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의 기후 담당 자문관인 지난 메카티와 운송 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PD 버티기그가 전기자동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차인 쉐비 SUV를 타고 나타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전기자동차 행사에 걸맞게 전기자동차들을 타고 왔으나 이들 둘만이 8기통이나 되는 2개의 SUV를 타고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차라리 행사에 참석이나 하지 말지 전기자동차 행사에 웬 화석연료차를 타고 오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체국이 미국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코버트 작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인터넷 코버트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ICOP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작전을 통하여 미국인의 온라인 활동 상황과 그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체국을 통하여 미국인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무리의 환경 활동가들이 손수레에다가 소똥을 담아가지고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백악관 앞들에 네거리에 이렇게 소똥을 한 무더기 쌓아놓은 다음에 Stop the Bullshit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돌아갔습니다. 저 뒤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유모차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무엇을 항변하는 것인지 아무런 이슈나 아젠다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시오.